오늘은 내가 어떻게 한 달에 앱을 30개 만들 수 있었는지 공개하려고 한다. 나는 하루에 앱을 하나씩 개발하지 않았다. 하루에 3개씩 개발했다. 앱을 빨리, 많이 만들려면 코딩을 빨리 하는 것보다 AI가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 앱 공장을 만드는 거다. iOS 앱을 개발하려면 맥이 필요하다. 안드로이드 앱만 만들 거라면 윈도우 노트북으로도 가능하지만 아이폰 앱을 만들고 앱스토어에 올리려면 결국 맥이 필요하다. 나는 처음에 집에 있던 M1 맥북 프로 16기가 램 장비로 개발을 시작했다. 재택근무할 때도 쓰던 장비였고 5년 정도 됐지만 아직 현역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앱 개발은 달랐다. AI가 코드를 작성하는 속도는 너무 빨랐다. 문제는 맥북이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다. 코드는 금방 만들어지는데 앱을 실제로 실행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빌드가 너무 느렸다. 빌드는 쉽게 말해 코드 파일을 실제 앱으로 실행할 수 있게 변환하는 과정이다. AI가 코드는 계속 만들어주는데 빌드가 느리면 흐름이 끊긴다. 그래서 과감히 최신형 맥북 프로를 샀다. 내가 구입한 장비는 M5 맥북 프로 14인치, 18코어 CPU, 48기가 램 모델이다. 가격은 400만 원이 넘었다. 나름 개발자지만 내 인생에서 가장 비싼 노트북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앱을 하나씩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3개씩 굴리는 시스템을 만들 생각이었다. 그래서 장비에는 확실히 투자하기로 했다. 14인치를 선택한 이유는 단순하다. 16인치는 성능은 좋지만 들고 나가기 싫어진다. 맥북을 싸게 사는 방법도 간단히 정리해보겠다. 크게 3가지다. 첫 번째는 당근마켓이다. 미개봉이나 거의 사용하지 않은 제품을 공식 스토어보다 싸게 살 수 있다. 다만 내가 원하는 사양을 고르기는 어렵다. 두 번째는 쿠팡이다. 할인이 자주 있고 배송과 반품이 빠르다. 다만 인기 옵션은 재고가 빨리 빠진다. 세 번째는 애플 교육 스토어다. 대학생, 대학원생, 교직원이라면 공식 할인으로 구매할 수 있다. 원하는 사양을 직접 고를 수 있고 14일 반품도 가능하다. 다만 커스텀 사양은 배송이 오래 걸릴 수 있다. 정리하면 싸게 사고 싶으면 당근이나 쿠팡, 원하는 사양을 정확히 고르고 싶으면 애플 공식 스토어가 낫다. 장비가 생겼다면 이제 앱 개발자로 등록해야 한다. iOS는 애플 아이디만 있으면 내 아이폰에서 무료로 테스트할 수 있다. 하지만 앱스토어에 앱을 올리거나 다른 사람의 기기에 설치하려면 애플 개발자 멤버십이 필요하다. 비용은 연간 12만 9천 원이다. 처음부터 결제할 필요는 없다. 앱스토어 배포가 필요해졌을 때 등록해도 된다. 다만 애플 개발자로 등록했다면 애플 에디스도 같이 등록하는 것을 추천한다. 처음 등록하면 $100 무료 크레딧을 준다. 안드로이드는 구글 플레이 개발자 계정이 필요하다. 최초 2만 5천 원만 결제하면 된다. 다만 개인 개발자 계정은 앱 출시 전 테스트 조건이 까다로울 수 있다. 사업자가 있다면 DUNS 번호를 발급받아 사업자 계정으로 등록하는 편이 낫다. 터미널은 개발자가 명령어로 컴퓨터를 조작하는 도구다. 처음 보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AI 개발에서는 터미널이 중요하다. 요즘은 클로드 앱이나 코덱스 앱처럼 데스크톱 버전도 잘 나와 있다. 하지만 여러 작업을 한꺼번에 돌리고 개발 도구의 기능을 제대로 쓰려면 터미널이 훨씬 유리하다. 맥 사용자라면 시먹스를 추천한다. 시먹스를 쓰면 클로드 코드나 코덱스 작업을 터미널에서 편하게 관리할 수 있다. 특히 좋은 기능은 푸시 알림이다. AI가 작업을 끝내면 알림으로 알려준다. AI를 사용할 때 가장 아까운 시간은 AI 응답을 기다리면서 화면만 쳐다보는 시간이다. 그 시간에 다른 일을 시켜야 한다. 나는 시먹스를 사용해서 한 번에 앱을 3개씩 빌드했다. 한쪽에서는 A 앱, 다른 쪽에서는 B 앱, 다른 탭에서는 C 앱을 작업하는 식이다. AI에게 여러 작업을 던져놓고 끝난 것부터 하나씩 확인했다. 앱 공장의 핵심은 이거다. 내가 쉬지 않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AI가 쉬지 않고 일하게 만드는 것이다. 다음은 어떤 AI 도구를 쓸지 정해야 한다. 선택지는 크게 2가지다. 엔트로픽의 클로드 코드, 그리고 오픈 AI의 코덱스다. 둘 다 훌륭하다. 대부분의 경우 큰 차이는 없다. 개인적으로 긴 작업은 클로드가 좋다고 느낀다. 반면 앱 개발, 앱 아이콘, 앱스토어 스크린샷처럼 이미지 작업까지 같이 해야 한다면 코덱스가 더 편했다. 나는 앱을 계속 만들고 아이콘과 스크린샷도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코덱스를 선택했다. 그래서 5월부터 2달째 코덱스를 사용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도구가 무조건 정답이냐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를 정하고 그 도구가 오래 일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AI 도구는 기본 설정에서는 계속 사용자에게 확인을 요청한다. 파일을 수정해도 되는지, 명령어를 실행해도 되는지, 패키지를 설치해도 되는지 계속 물어본다. 안전하긴 하지만 자율주행에는 불리하다. 개인 프로젝트라면 일정 수준의 권한을 열어주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클로드라면 오토 모드나 돈 에스크 모드를 쓰고 코덱스라면 풀 액세스 모드를 사용하면 된다. 물론 회사 코드나 중요한 프로젝트에서는 조심해야 한다.
하지만 내가 새로 만드는 개인 앱이라면 AI가 중간에 멈추지 않도록 권한을 열어두는 편이 낫다. 앱 공장은 내가 계속 승인 버튼을 누르는 구조가 아니다. AI가 알아서 진행하고 나는 중요한 순간에만 판단하는 구조다. 이제 실제 앱 개발 이야기다. iOS와 안드로이드를 한꺼번에 만들고 싶다면 플러터를 쓰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선택이다. 플러터는 하나의 코드로 아이폰 앱과 안드로이드 앱을 함께 만들 수 있는 도구다. 물론 완벽하게 모든 것이 한 번에 해결되지는 않는다. 가끔은 iOS 전용 코드나 안드로이드 전용 코드가 필요하다. 이런 것을 네이티브 개발이라고 한다. 하지만 처음 여러 앱을 빠르게 만들어 보고 싶다면 플러터가 좋은 선택이다. 나는 지금까지 개발한 앱들을 하나의 큰 폴더 안에서 관리했다. 이걸 개발 용어로 모노레포라고 한다. 모노레포는 여러 프로젝트를 하나의 저장소에 모아두는 방식이다. 앱마다 폴더를 따로 흩어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큰 작업실 안에 모든 앱을 넣어두는 것이다. 왜 이렇게 하냐면 재사용하기 위해서다. 앱을 만들다 보면 반복되는 일이 많다. 앱스토어 스크린샷 만들기, 개인정보 처리 방침 링크 넣기, 가격 설정하기, 배포 스크립트 실행하기, 공통 디자인 가져오기 같은 일이다. 이걸 매번 처음부터 만들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하지만 모노레포를 쓰면 한 번 만든 도구를 여러 앱에서 다시 사용할 수 있다. 이게 앱 공장의 핵심이다. 앱 공장은 매번 새로운 앱을 처음부터 만드는 방식이 아니다. 한 번 만든 부품을 계속 재사용하는 방식이다. 나는 특정 앱에서 잘 만든 디자인이나 기능이 있으면 다른 앱에 그대로 옮겨왔다. 이미 코드로 구현된 것이기 때문에 스크린샷을 보고 흉내내는 것보다 훨씬 정확하다. 결국 속도는 재사용에서 나온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다. AI가 항상 참고할 문서를 만들어야 한다. 클로드 코드의 경우 클로드 MD 파일을 사용한다. 코덱스의 경우 에이전트 MD 파일을 사용한다. 이 파일은 AI가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읽는 안내문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여기에 반드시 지켜야 하는 원칙을 적어둔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다. 앱 배포 스크립트는 새로 만들지 말고 기존 공통 스크립트를 재사용한다. 새 앱을 만들 때는 기존 디자인 시스템을 먼저 확인한다. 개인정보 처리 방침 페이지는 공통 템플릿을 사용한다. 앱마다 중복 코드를 만들지 않는다. 이렇게 적어두면 매번 AI에게 같은 말을 반복하지 않아도 된다. AI는 세션을 새로 시작해도 이 파일을 읽고 프로젝트의 기본 원칙을 이해한다. 앱 공장을 만들려면 기억을 내 머릿속에만 두면 안 된다. AI가 읽을 수 있는 문서로 남겨야 한다. AI 개발에서 중요한 것은 개발 어휘다. 우리가 외국어를 공부할 때 단어부터 공부한다. 개발도 똑같다. 단어를 알아야 AI에게 정확히 지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앱을 빨리 만들게 해줘 라고 말하는 것보다 모노레포 구조로 공통 배포 스크립트를 재사용할 수 있게 구성해줘 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정확하다. AI 개발 실력은 결국 질문 실력이다. 그리고 질문 실력은 어휘에서 나온다. 그래서 앞으로 모노레포, 빌드, 토큰, 컨텍스트, 배포 같은 개발 용어도 하나씩 쉽게 풀어볼 예정이다. 이제 AI를 자율주행시키는 방법이다. 핵심은 골 명령이다. 간단히 말하면 목표를 정해두고 AI가 그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작업을 반복하게 만드는 기능이다. 하지만 무작정 앱 만들어줘라고 하면 결과가 엉망이 될 가능성이 높다. 먼저 로드맵 문서를 만들어야 한다. 로드맵 문서는 앱 개발 계획서다. 앱의 목적, 핵심 기능, 디자인 원칙, 개발 순서, 출시 전 체크리스트를 정리한 문서다. 나는 본격적으로 앱을 만들기 전에 먼저 AI에게 로드맵을 작성시켰다. 예를 들면 이렇게 요청한다. 이 앱의 목적과 핵심 기능, 디자인 원칙을 바탕으로 개발 로드맵 문서를 작성해줘. 로드맵이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 골 명령을 사용한다. 골 로드맵 문서의 1단계 개발을 진행해줘. 이렇게 하면 AI가 로드맵을 기준으로 작업을 시작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 번에 전체를 맡기지 않는 것이다. 로드맵을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고 단계별로 진행해야 한다. 각 단계가 끝날 때마다 내가 확인하고 방향을 수정한다. 그래야 내가 원하는 앱에 가까워진다. 나는 자기 전에 골 명령을 사용해서 로드맵의 초기 단계까지 진행시켰다. 그리고 자고 일어나서 결과물을 확인했다. 문제가 있으면 수정하고 괜찮으면 다음 단계로 넘겼다. 이런 방식으로 자는 시간에도 개발이 진행되도록 만들었다. 물론 완벽하지는 않다. AI가 엉뚱한 방향으로 갈 때도 있다. 그래서 완전 방치가 아니라 중간 점검이 필요하다. AI 자율주행은 운전대를 버리는 것이 아니다. 내가 내비게이션을 찍고 중간중간 경로를 확인하는 것이다. AI 개발을 할 때 중요한 습관이 하나 있다. 큰 작업이 끝나면 세션을 닫고 새로 시작하는 것이다. 이유는 토큰 때문이다. 토큰은 AI가 글을 읽고 쓰는 사용량 단위다. 대화가 길어질수록 AI가 읽어야 할 내용이 많아진다. 그러면 같은 일을 시켜도 더 많은 토큰을 사용하게 된다. 컨텍스트가 길어지면 속도도 느려지고 사용량도 빨리 줄어든다.
그래서 필요한 작업이 끝났다면 필요한 내용만 클로드 MD 또는 에이전트 MD 파일에 저장해두고 새 세션을 시작하는 것이 좋다. 지금은 이것만 기억하면 된다. 작업이 끝나면 기록할 것은 문서에 남기고 세션은 새로 시작한다. 마지막으로 앱 출시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있다. 개인정보 처리 방침과 지원 홈페이지다. 앱스토어와 플레이스토어에 앱을 올리려면 개인정보 처리 방침 링크가 필요하다. 사용자가 문의할 수 있는 지원 페이지도 필요하다. 거창한 홈페이지를 만들 필요는 없다. 앱 소개, 개인정보 처리 방침, 문의 이메일 정도면 충분하다. 나는 AWS로 관리했지만 처음이라면 네틀리파이나 버셀 같은 무료 호스팅 서비스를 써도 된다. 호스팅은 내가 만든 웹페이지를 인터넷에 올려서 다른 사람이 볼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다. 잘 모르겠다면 AI에게 이렇게 말하면 된다. 내 앱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과 지원 홈페이지를 만들고 싶다. 네틀리파이 또는 버셀에 올리는 과정을 단계별로 도와줘. 그러면 AI가 필요한 파일 생성부터 배포까지 안내해 줄 것이다. 홈페이지 디자인이 고민이라면 내가 만든 앱의 홈페이지 URL을 설명란에 넣어두겠다. AI에게 이 홈페이지와 비슷한 구조로 만들어줘 라고 하면 된다. 정리하면 이렇다. 나는 앱을 빨리 만들기 위해 먼저 장비에 투자했다. 그 다음 개발자 계정을 만들고 터미널과 시먹스로 여러 작업을 동시에 돌릴 수 있게 했다. AI 도구는 코덱스를 선택했고 중간에 멈추지 않도록 권한을 열어뒀다. 앱은 플러터로 만들었고 모든 앱은 모노레포 구조로 관리했다. 클로드 MD나 에이전트 MD의 공통 원칙을 적어두고 AI가 매번 같은 기준으로 작업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골명령으로 로드맵 단위의 자율주행을 시켰다. 큰 작업이 끝나면 필요한 내용만 문서에 남기고 새 세션을 시작했다. 이 방식으로 나는 한 번에 앱을 3개씩 개발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코드를 빨리 치는 것이 아니다. AI가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앱 공장은 앱을 많이 찍어내는 기술이 아니다. 반복되는 일을 줄이고 재사용할 수 있는 것은 재사용하고 AI에게 맡길 수 있는 일은 최대한 맡기는 시스템이다. 마지막 꿀팁이다. 영상 설명란에 이 영상의 전체 스크립트를 올려두겠다. 그리고 앱배프 스크립트를 포함한 모노레프 앱 개발 템플릿도 깃허브에 올려놨다. 영상 설명에 링크를 첨부했으니 확인 바란다. 클로드 코드나 코덱스에 이 내용을 복사해서 붙여넣고 이렇게 요청하면 된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내 맥북의 앱 개발 환경을 세팅할 수 있게 단계별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줘. 또는 이렇게 요청해도 된다. 이 스크립트를 기준으로 앱 개발 환경을 처음부터 세팅할 수 있게 하나씩 도와줘. 그러면 AI가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필요한 설치와 설정을 단계별로 안내해 줄 것이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세팅이 맞지는 않다. 그래서 오늘 설명한 내용을 그대로 외우기보다 본인의 상황에 맞게 바꿔서 사용하면 좋겠다. 질문은 댓글로 남겨주면 답변하겠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부탁한다.